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멀티플 리액션을 공부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정의들, 멀티플 리액션의 종류와 yield, 그리고 selectivity 이런 정의들을 얘기하고 멀티플 리액션에서 우리가 지금껏 공부했던 싱글 리액션에서의 알고리즘과 다른 점이 뭔지 그 얘기를 했어요. 알고리즘이 특별히 달라지는 건 사실은 별로 없어. 달라지는 게 이제 농도를 표현할 때 싱글 리액션에서는 A가 없어졌다 그러면 다 프로덕트로 갔다고 보지만 멀티플 리액션에서는 A가 소모됐어도 프로덕트로 안 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그거를 고려해 주기 위해서 농도 표현할 때 스토이키오메트리가 좀 바뀌었어요. 기본적인 몰 밸런스 식이 달라질 건 없어. 다만 그 몰 밸런스를 모든 화학종에 대해서 다 이제 고려해야 되는 거였고, 레이트 로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레이트 로가 배치 리액터나 CSTR, PFR 이런 종류에 따라 달라질 일도 없는 거고, 레이트 로는 그 반응에 대한 속도 법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됐었고, 그 다음에 얘로 이제 패럴렐 리액션을 공부했었어요. 오늘은 패럴렐 리액션의 짜투리 부분과 직렬로 되어 있는 반응들, 컨스큐티브 리액션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예제를 중심으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자, 패럴렐 리액션에서 셀렉티비티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농도와 온도 측면에서 생각을 했었어요. 리액터를 뭘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셀렉티비티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 그 이야기를 몇 개 더 해봅시다. 여기에 A하고 B가 반응해서 예를 들어서 원하는 프로덕트 D와 원하지 않는 프로덕트 undesired 프로덕트 U가 만들어지는 경쟁하고 있는 반응이죠. 패럴렐 리액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속도 법칙이 그 파월로에 의해서 주어진다고 합시다. 이럴 때 셀렉티비티는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렇죠? 원하지 않는 놈이 만들어지는 속도분의 원하는 놈이 만들어지는 속도, 요거의 비율로 얻어진 거죠. 여기에서 셀렉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도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리고 온도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농도 자체가 사실은 리액터 타입의 영향을 받았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로는 CSTR 같은 경우에 엑스포트 쪽의 농도가 전체 농도로 되기 때문에 농도를 높여야 셀렉티비티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CSTR을 쓰지 않는 게 좋다라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혹 이런 걸 쓸 때도 있어요. 이게 CSTR인데 지난 시간에도 이 그림은 봤었죠. CSTR인데 엑스포트에서 나오는 놈을 다시 집어넣어. 결국은 엑스포트에서 나오는 놈은 반응이 된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농도가 애초에 집어넣을 때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내려가 있겠죠. 이 PFR도 마찬가지로 엑스포트에서 나온 놈을 다시 피드 쪽에다가 넣어주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쓰는 게 농도를 물켜야 되는 경우, 다일루션 해야 되는 경우도 쓰지만 또 쿨링이 될 때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 엑시스 스트림을 갖다가 다시 피드 쪽에 넣어주게 되면 쿨링하는 측면에서도 유리할 거예요.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리액터를 쓰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리액터 사이징과 운전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걸 얘기하면서 리액터 타입 자체가 미치는 영향을 몇 가지 예를 보고 있는 거예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멤브레인 리액터를 쓰거나 또는 리액티브 디스틸레이션이 동반되는 이거 CSTR이죠. CSTR을 쓰거나 이렇게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연력학적으로 이런 평형 반응 같은 경우에는 평형을 최대한 오른쪽으로 치우쳐지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죠. 그래야 이퀄리브리움 컨버전이 커질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덕트 중에 하나를 제거해 주면 더 유리할 거예요. 따라서 연력학적으로 평형 반응이라서 프로덕트를 제거해 주는 게 유리한 경우에는 이런 멤브레인 리액터를 써서, 예를 들면 C가
제거하기 쉽다. 그러면 뭐 D보다는 C가 쉬우면 C를 제거하면 되고, 만약에 D가 더 쉬우면 D를 제거하면 되고요. 얘나 사실 마찬가지예요. 원리는. 이것도 CSTR에서 만들어지는 프로덕트 중에 D하고 C 두 가지 중에 C가 만약에 더 볼레타일하다, 더 쉽게 기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기화시켜서 바깥으로 빼내는 거예요. 요거는 가스 페이지에서 쓸 거고, 요거는 리퀴드 페이지에서 쓰겠죠. 네, 더 볼레타일한 거에 대해서 리액티브 디스틸레이션이 동반되는 CSTR을 쓰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리액터를 뭘 쓸 거냐라는 건 그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과감하게 새로운 리액터를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면 최적의 걸 갖다 쓰면 되지만 뭐 있는 리액터 갖고 어떻게 만들어 보자. 그러면 공장에 갖고 있는 리액터 중에 잘 정해야 되겠지. 뭐 안전, 선택, 셀렉티비티, yield, 그다음에 뭐 온도 컨트롤이 얼마나 잘 될 수 있는지, 결과적으로는 코스트까지 다 고려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리액터를 선정을 해야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그러면 예를 하나 봅시다.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competing reaction이에요. parallel reaction을 다른 말로 competing reaction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competing reaction이 있는데 원하는 놈, 원하지 않는 놈 다 만들어질 수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레이드로가 주어진다고 할 때 리액션 오도의 여러 가지 조합을, 가능한 조합을 다 생각을 해서 셀렉티비티를 최대화하기 위한 리액션 스킴을 짜봐라 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면 셀렉티비티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첫 번째 경우로 알파하고 베타. 알파는 첫 번째 리액션에서, 알파 1은 첫 번째 리액션에서 A에 대한 반응 차수고 베타는 B에 대한 반응 차수죠. 그래서 A에 대한 반응 차수는 원하는 반응이 만들어지는 놈이 크고, B에 대한 반응 차수도 원하는 놈이 만들어지는 반응 차수가 더 크네요. 만약에 이렇다고 한다면 그럴 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그걸 A라고 합시다. 또 베타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이걸 B라고 합시다. 그러면 A하고 B 둘 다 양수일 거예요. 그러면 셀렉티비티는 이런 모양이 될 거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셀렉티비티를 증가시킬 수 있느냐? 뭐 답이 뻔히 보이죠. A하고 B 이 농도를 가능한 높여줘야 돼요. A하고 B의 농도를 가능한 높여줘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우 CSTR을 쓰는 것보다는 PFR을 써야 되겠죠. 그 이유는 CSTR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엑스포트에서의 농도, 그게 전체 농도죠. 반응이 일어날 때 어느 지역에서든 그 농도로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완벽하게 퍼펙트 믹싱이 일어나고 있다면. 따라서 얘를 쓰는 것보다는 그 길이 방향으로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최소한 앞부분에는 리액션 믹스처가 들어가는 그 앞부분에서는 농도가 높을 거 아니야. 그렇죠? 따라서 PFR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 배치 리액터를 써도 돼요. 배치 리액터를. 그래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농도 진하게 하면 되니까 가스 페이지 리액션이다 그러면 압력을 높이면 되고, 최대한 이너트는 조금 넣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솔루션 리액션이라고 한다면 솔벤트 조금 넣어주면 되는 거고. 뭐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원하는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그 반응에 대해서 A에 대한 반응 차수는 원하는 놈이 만들어지는 게 더 크고, 반면에 B에 대한 반응 차수는 원하지 않는 녀석이 만들어지는 그 반응, 두 번째 반응의 반응 차수가 더 크다면, 이것도 역시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를 다 A하고 B라고 놓읍시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 그러면 셀렉티비티가 이런 모양으로 돼요. B가 밑으로 와 있죠? B의 농도가. 결국은
셀렉티비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A의 농도는 가급적 높게 만들고 B의 농도는 낮게 만들고 요래야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높게 하거나 뭐 둘 다 농도가 낮게 하거나 이거는 오히려 간단한데 하나는 높이고 하나는 낮춰야 돼요. 만약에 이런 반응을 그 실험실에서 시킨다면 어떻게 해? A의 농도는 높고 B의 농도는 가급적 낮아야 셀렉티비티가 좋아요. 이런 반응은 실험실에서 어떻게 해? 밑에다가 A 놓고 B는 드라핑 퍼널에다 넣은 다음에 똑똑똑똑똑 떨어뜨리면서 드라핑하면서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 배치 리액터, 뭐 세미 배치 리액터가 드라핑 퍼널이 달려 있는 그 플라스크에서 합성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A가 들어가 있는 배치 리액터에 세미 배치니까 B를 이제 천천히 조금씩 마치 드라핑 하듯이 드라핑 퍼널에서 드라핑 하듯이 그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배치 리액터인데 B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도 B의 농도는 상당히 묽게 되겠죠. B가 소모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B가 들어오고 계속 소모가 되면서 B가 들어오기 때문에 B의 농도는 B의 농도는 상당히 묽게 되겠죠. 니네는 저러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튜블라 리액터라면 그거 멤브레인 리액터로 만들면 되죠. 그래서 A하고 B를 통째로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A가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B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B를 넣어주는 거예요. 사이드 스트림으로 B를 넣어주면 이거하고 같은 상황이죠. 뭐 세미 배치 리액터나 B가 사이드 스트림으로 들어가고 있는 멤브레인 리액터나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CSTR을 직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CSTR을 직렬로 연결하는데 이때 CSTR의 볼륨은 가급적 작아야 돼. 작은 볼륨의 CSTR을 직렬로 연결을 해서 많은 양이 아니고 소량의 B를 각각의 작은 CSTR에 넣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작은 CSTR 3개를 연결했다면 이 모양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상황이 달성돼. 왜 그럴까요? 무한대로 많은 CSTR을 직렬로 연결하면 뭐하고 똑같다고 했어요? PFR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이게 뭐예요? 만약에 CSTR이 무한대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작은 CSTR의 사이드 스팀으로 B가 들어가고 있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뭐야? 이거죠. 지금 여기 그림에는 3개밖에 없지만 만약에 작은 CSTR이 무한대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CSTR에 대해서 작은 양의 B를 이렇게 넣어주고 있으면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멤브레인 리액터에 사이드 스팀으로 B를 소량씩 넣어주는 상황과 이 그림은 다시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뭐 공장에 굴러다니는 작은 CSTR 3개는 있는데 이런 건 없어. 그러면 뭐 아쉬운 대로 이렇게 해도 된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질문.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먼저 나왔냐 이거. 그 다음은 이제 반대로 둘 다 첫 번째 리액션에 대한 리액션 오더가 A에 대해서도 작고 B에 대해서도 둘 다 작아요. 그렇다면 셀렉티비티, 이것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를 다 A하고 B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셀렉티비티가 다 분모에 가 있어요. 결국은 A하고 B 농도 다 묽게 해야 되죠. 다 묽게 해야 돼요. 따라서 첫 번째, 뭐 PFR 같은 거 말고 CSTR 쓰는 게 오히려 이때는 유리하겠죠. CSTR 쓰는 게 유리하겠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PFR을 쓴다면 리사이클링을 하면 되겠죠. 엑시트 스트림 쪽에서 나온 걸 다시 피드 쪽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농도가 묽어지니까 둘 다 묽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또 다일루션 하면 되지, 이너트로. 가스 페이즈 리액션이라면 이너트 가스를 넣어주고,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이라면 뭐 저기 만약에 CSTR 같은 거에서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뭐 솔벤트 좀 많이 넣어서 물켜서 하면 되겠죠. 다만 컨버전이 너무 손해보지 않는 그런 정도에서 뭐 셀렉티비티는 잔뜩 커졌는데 컨버전이 너무 작아져 버리면 그것도 또 경제성이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경제성을 따지려면 무조건 셀렉티비티만 높일 수는 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가스 페이즈 리액션이라면 낮은 압력에서 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아까 두 번째하고 반대 경우죠. 이번에는 A에 대한 반응 차수는 작고 B에 대한 반응 차수는 첫 번째 반응이 더 커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걸 다 A하고 B라고 놓으면 이렇게 될 거고, 이번엔 A가 밑에 가 있고 B가 위에 가 있네. 결국은 이거를 달성하는 방법은 아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답은 다 똑같아요, 아까하고. 다만 아까는 여기가 B였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A였었고, 그리고 여기도 B였었고. 근데 그것만 다 A하고 B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거 분모 분자가 지금 바뀌어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작전을 짜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패럴렐 리액션은 그만 얘기하고 컨시큐티브 리액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아주 간단한 예로 컨시큐티브 리액션을 볼 텐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컨시큐티브 리액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이에요. 시간. 배치 리액터라고 하면 진짜 반응 시간, 리액션 타임 T가 될 거고, 만약에 그 플로우 리액터, CSTR이라든가 PFR 같은 플로우 리액터라면 시간에 해당되는 요 스페이스 타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이 예를 보면 금방 와 닿을 거예요. 이런 컨시큐티브 리액션이 있다고 합시다. A로부터 B가 만들어지고 B로부터 또 C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놈이 C면은 차라리 마음이 편한데 문제는 B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B. 우리가 원하는 게 B야. 왜 우리가 원하는 게 B일까? 모르긴 해도 얘보다는 이게 부가가치가 높은가 봐요. 우리가 원하는 게 B라고 합시다. 자, 이럴 때 첫 번째로 첫 번째 리액션이 느려요. 두 번째 리액션은 빨라. 얘는 느려. 결국은 B는 천천히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진 B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C로 바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B예요. 그러면 이 원하는 프로덕트 B를 계속해서 워크업 분리해서 내야 돼. B를 자꾸 뽑아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겠죠. 그렇죠.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리액션 믹스처, 여기에 있는 놈을 계속 B를 뽑아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 리액션 믹스처 안에 있는 다른 놈들 때문에 반응을 해서 C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어느 시간에 얘를 빼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간이 중요해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서. 이 B를 생산해내는 게, 이런 경우에는. 반면에 반대의 경우, 요건 빨리빨리 만들어지는데, B에서 C로 가는 건 느려요. 그러면 느긋하게 이제 B를 골라내면 되지. 느긋하게 B를 골라내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높은 일드로 B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별 문제 없어요, 이때는.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렇다 그래서 B에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 어찌됐건 느리기는 하지만 B가 C로 계속 가요. 그렇기 때문에 세워라 내워라. 아유, 이제 B까지 갔을 테니까 휴가 갔다 와서 B 꺼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휴가 갔다 오면 C까지 가 있겠죠. 그래서 세워라, 너무 세워라 내워라 하면 안 돼. 좀 여유가 있다 뿐이지.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컨시큐티브 리액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시리즈 리액션에서는. 시간 조절을 잘 해줘야 돼. 시간 조절을. 예를 하나 봅시다.
지금 보여주는 이 예에 대해서 나머지 강의 시간은 요 예 하나 갖고 얘기할 거예요. 예제가 책에 있는 거예요. 8-3하고 8-4 두 가지 예제를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볼 텐데, 첫 번째는 요 반응을 CSTR에서 배치 리액터에서 하는 거고, 두 번째 반응은 CSTR에서 하는 거고, 강의 마지막에는 만약에 그 똑같은 반응을 PFR에서 한다면 어떻게 될지 이 세 가지 케이스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어떤 반응인지 봅시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되는 반응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B예요. B. 반응은 지금 배치 리액터에서 하고 있고 리퀴드 페이지라고 합시다. 편의상. 그리고 뭐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으니까 요거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다 elementary rate law를 따르는 elementary reaction이라고 가정합시다.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요 예에 대한 거는 우리 물리학 2 시간에 했어요. 물리학 2 시간에 했는데 오늘은 관점을 달리해서 리액터마다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뭐 대충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지만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질문은 시간에 따라서 ABC의 농도를 한번 그림 그려봐라. 어떻게 되는지. 결국은 ABC의 농도식을 시간의 함수로 표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인 B가 최대가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길어야 되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 요 시간.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시간. 요 B의 농도가 최대가 되는 그때 셀렉티비티와 일드. 결국은 맥시멈 셀렉티비티와 맥시멈 일드를 구하려는 거죠. 오버롤 셀렉티비티 지금 구하라고 했어요. 주어진 정보는 집어넣어주는 초기 농도, A의 초기 농도, 그 다음에 각각의 반응 상수, 요거 알려줬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그 알고리즘대로 가봅시다. 사실은 실제 여러분들이 풀 때는 이 알고리즘을 뭐 하나하나 막 그 초등학생이 어떤 규칙을 따라서 뭐 하듯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지식을 그냥 체계화하기 위해서 조금 답답하더라도 이 알고리즘을 차분히 쫓아서 해봅시다. 첫 번째는 반응의 넘버링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반응은 두 개야. A에서 B로 가는 첫 번째 반응,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가는 두 번째 반응. 그리고 엘리멘터리 레이트 로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파월로 모델로 레이트 로를 쓸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일단 특징을 보면 A는 어디에만 나타나요? 첫 번째 반응에만 나타나요. C도 두 번째 반응에만 나타나요. 하지만 B는 양쪽에 다 나타나죠. 일단 이런 특징이 있어. 첫 번째 단계에서의 그 레이트 로는 리액턴트 A의 관점에서 기술했고 첫 번째 반응이라는 표시로 앞에다가 반응 넘버링한 걸 썼어요. 그리고 사라지는 속도니까 요거의 농도, 속도 상수 곱한 거고, 두 번째는 B의 리액턴트가 B니까 B의 관점에서 기술했어요, 지금. 그리고 두 번째 반응 표시를 했고, 이것도 역시 B의 관점에서 사라지는 거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몰 밸런스. 몰 밸런스. 너무나 잘 알듯이 배치 리액터에서의 몰 밸런스는 요거죠. 요거예요. 하지만 멀티플 리액션에 대해서는 싱글 리액션이라면 A에 대해서만 이거 쓰면 됐었어요. 하지만 멀티플 리액션에 대해서는 모든 화학종,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화학종에 대해서 몰 밸런스를 다 고려해야 되죠. 일단 뭐 대표식을 하나 J라고 해갖고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트 로를 구해야지. 레이트 로를 구해야 되는데 앞에서 레이트 로 다 알려줬는데 뭘 또 구해? 또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트 레이트를 생각해야 되니까. 뭐 때문에? 요 B 때문에. A하고 C만 있다면 뭐 간단한데 B는 두 가지 반응에 다 참여하기 때문에 네트 레이트를 구해야 되죠. 예. 그래서 레이트 로, 엘리멘터리 리액션이라고 했으니까 A 관점에서 기술하면 A는 뭐 앞에서 적은 이거하고 똑같고 A는 사라지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첫 번째 반응에도 관여하고 두 번째 반응에도 관여하죠. 그래서 첫 번째 반응 관점에서 보면 그 첫 번째 반응에 의해서 B는 생기고 두 번째 반응에 의해서 사라지죠. 따라서
첫 번째 반응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B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마이너스 RA가 플러스가 되도록 표현해 놨으니까. 결과적으로 식이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가 되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B가 소모되고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트레이트는 이렇게 되죠. 뭐 옛날에 물리학 시간에도 다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뭐 얘도 두 번째 반응에서만 나타나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생성되는 거니까 앞에가 플러스인 거지. 생성되니까. 만약에 양론계수가 있다면 지금은 A에서 1A가 1B가 되고 1C가 되는 반응이니까 이 앞에가 다 1이지만 앞에 양론계수가 뭐 들어가 있으면 그 양론계수를 고려해서 써야 되겠죠. 자, 어찌됐건 이 레이드 로를 구했어요. 이 레이드 로는 그 반응에 대한 그 반응을 그 속도론적 측면에서 기술해주는 식이기 때문에 반응기가 뭐냐에 따라 변하는 건 아니죠. 반응기에 상관없이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따라서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예에서 똑같은 반응을 CSTR이나 PFR에서 반응시키더라도 이 레이드로는 그대로 갖다 쓰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스토이키오메트리. 뭐 사실 별로 할 일은 없어요. 스토이키오메트리 따지면서. 다만 여기서 우리가 몰 밸런스 요 식이 모든 화학종에 대해서 다 기술돼야 되고 그 화학종 간에 연관시켜주는 상관관계가 A가 없어졌다 그래서 그 없어진 양만큼 B가 생긴 게 아니잖아. B가 없어졌다 그래서 또 그 없어진 양만큼 C가 생겼다고 항상 보장할 수가 없죠. 멀티플 리액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농도의 상관관계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식을 다 써야 돼요. 리퀴드 페이지 리액션이라고 했으니까 볼륨은 안 변한다고 해도 무방하죠. 예. 리액션 믹스처의 볼륨은 안 변해요. 따라서 요식을 우리가 요거 V를 그 농도를 그 몰수를 그 볼륨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V 대신에 V0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결국 얘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디자인 이퀘이션이 농도로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각각의 농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화학종에 대해서 농도로 표현되어 있는 디자인 이퀘이션을 다 구해야 되죠. 다 구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컴바인 해야지. 합쳐봅시다. 먼저 A에 대해서 합치면 이렇게 되고, 아까 여기가 뭐였어? RA, 여기 RB, RC죠? 요 자리에다가 얘 집어넣고, 얘는 여기다 집어넣고, 요거는 여기다 집어넣고, 예, 집어넣은 거예요. 예, 컴바인 하면 식이 1, 2, 3번, 요 식이 얻어졌어요. 그렇죠? 요거를 이제, 지금부터는 수학이에요. 이제. 풀면 돼. 자, 먼저 A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시간 t가 0일 때 A의 농도는 CA0예요. 2몰 농도라고 알려줬어요. 이 조건을 가지고 적분해야 되니까 이거 변수 분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고,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결국은 초기 농도가 익스포넨셜 디크리즈 한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식이 얻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이제 또 풀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게 뭐 한 거야? 결국은 배치 리액터에서 시간에 따른 농도 A의 변화를 시간 T의 함수로 표현한 거예요. 초기 A의 농도도 알고 K1도 알아요. 다 알려줬어. 그렇죠? 오로지 얘는 T만의 함수예요. 그 다음에 B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뭐 한 거지 이게 지금? 이항했네, 그냥. 예, 이항했어요. 요거 이쪽으로 이항해서 식이 이렇게 되죠. 자, 요 식을 봅시다. 요 식. 요건 살짝 당황스럽네. 그죠? 예. 옛날에 물리학 시간에 요 식 나왔을 때는 얼렁뚱땅, 솔루션을 그냥 줬었어요. 예. 그런데 요거 뭐야? 미분방정식이죠. 상미분방정식. 예, 상미분방정식이에요. 여기에 시간 t가 있고 변수는 시간 t와 B의 농도, 그 시간 t에서의 B의 농도. 그래서 요거는 B에 대해서 1차고 여기 그
1차 미분이 있는, t에 대한 1차 미분이 있는 이런 그 상미분 방정식이죠. 여러분들이 상미분 방정식 푸는 거는 공업수학 시간에 배웠죠? 안 배웠다고 우길까봐 갖고 왔어요. 요 책의 23페이지를 보면 아마 기억이 날 거야. 3학년들이니까 기억이 나겠죠. 23페이지에 보면 인테그레이팅 팩터라는 거 구하는 방법. 이렇게 기억나죠? 인테그레이팅 팩터 구하는 거. 소위 말해서 그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찾아서 그거 갖고 풀면 돼요. 그래서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이거 인테그레이팅 팩터 찾는 거는 요 책을 보세요. 공업수학 책. 제 앞부분에 있으니까 설사 까먹은 사람도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근히 보다 보면 금방 봐요. 자, 그래서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찾았더니 얘예요, 얘. 요 인테그레이팅 팩터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얘를 양분에다 곱하는 거죠. 양분에다 곱하는 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곱해보면 얘 여기다 곱하고 요걸 여기다 곱했어요. 여기 들어갔죠? 여기다도 곱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익스포넨셜 텀이 하나 더 들어갔지. 그렇죠? 곱하고 나서 봤더니 여기가 뭐냐 하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여기 dt가 있고 요 부분을 보면 이게 바로 요거거든. 요거. 그렇죠? CB에다가 익스포넨셜 K2의 T승이라고 하는 놈. 얘를 미분하면 요 두 텀이 나오잖아. 그렇죠? 얘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인테그레이팅 팩터 곱한 거예요. 옛날에 공업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대로 갖다 쓴 거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마찬가지로 변수 분리해서 적분해야 되겠지. 자, 변수 분리했어요. 변수 분리하고. 양쪽에 뭐 일단 그냥 부정적분으로 해봅시다. 이쪽 적분하고 이쪽 적분하고 얘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뺐어요. 자, 이거 적분하면 일단 이쪽 적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C1은 적분상수예요 지금. C1은 적분상수고 그 다음에 요거 앞에 거는 그대로 여기다 쓴 거고 요거 적분하면 뭐 이거 부정적분하면서 나온 적분상수 요거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곱하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곱해야 할 건데 요거 상수잖아. 거기다가 적분상수 곱한 거는 또 다른 적분상수죠. 그래서 그냥 C3라고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쪽 좌변은 요쪽 우변 뭐 이렇게 되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기 있는 C1하고 뭐 C3를 합쳐가지고 그냥 C4라고 쓴 거예요. 그럼 식이 이렇게 되죠? 그지? 식이 이렇게 돼요. 자, 이거, 식이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C4를 알아야 되지. C4를 알 수 있는 힌트가 항상 주어져 있어요. 이니셜 컨디션으로. 이니셜 컨디션으로 주어져 있죠. 왜냐면 우리가 시간 t가 0일 때, B의 농도가 0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 그렇죠? 시간 t가 0일 때는 B의 농도도 0이고 C의 농도도 0이고 시간 t 0일 때 농도가 있는 건 A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이니셜 컨디션에서 우리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여기다 넣어보면 되잖아. 시간 t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요거 1.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시간 t가 0이면 요 CB 이렇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값이 시간 t가 0일 때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C4가 요렇게 되죠. 그지? C4를 구했어요. 요 이니셜 컨디션을 써서. 그래서 C4를 여기다 다시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멋지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적분해야지 또. 자, 일단 얘를 없앱시다. 얘를 이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여기서 이 K2하고 익스포넨셜 텀 하나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오른쪽으로 보냈으니까 여기 하나 앞에 마이너스로 바뀌어갖고 하나 들어갔죠. 그래. 이거 바로 그냥 구해져 버렸구나. 자, CB가 이렇게 되네. CB가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시간 t에서 A의 농도를 구했고요. T만의 함수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시간 t에 대해서 B의 농도를 시간 t만의 함수로 표현했어요. 나머지는 다 아는 거야. K1, K2, CA0 다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2학년 때 물리학 2 공부할 때 앞에 나왔던 그 미분 방정식 나온 다음에 그냥 일로 훅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 배운 거니까. 세 번째, 이제 C의 농도. C의 농도를 시간 t만의 함수로 표현하면 되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마찬가지로 적분해서 푸는 걸 보여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돼? C의 농도는 A의 초기 농도에서 앞에서 구한 시간 t에서 A의 농도 빼고 시간 t에서 B의 농도 빼면 그 나머지가 시간 t에서 C의 농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CA0 빼기 CB 빼기 CA 이렇게 하면 C의 농도가 나오겠지. 하지만 그냥 뭐 발동 걸린 김에 맞아 하면 앞에서 구한 B의 농도 그거 여기다 대입했죠 지금. K2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다 요 CB에서 온 거예요. 아이고. 이것도 역시 시간 t가 0일 때 C의 농도는 0이기 때문에 적분을 해보면 이거 변수 분리해서 변수가 dt가 1로 왔네요. 그래서 왼쪽 적분하면 요게 되고 오른쪽 이제 이렇게 적분해야 되는데 시간 t가 0부터 t까지 시간 t가 0일 때 cc는 0이고 시간 t가 t일 때 C의 농도가 cc니까 좌변이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거 적분하면 뭐 잘 알겠지만 이렇게 되고 여기 적분상수 친절하게 또 다 넣었어요. 그래서 0부터 t까지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돼요. 이 앞에는 그대로고 시간 t가 t일 때 집어넣은 게 요거고 시간 t가 0일 때 여기다 집어넣은 게 이거죠. 그러면서 적분상수는 없어졌고 결과적으로 식은 이렇게 되네요. 결과적으로 자 이게 이제 구한 농도 C예요. C의 농도. 시간이 t만큼 지나면 C의 농도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결과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지나면 C의 농도가 초기 A의 농도와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지? A가 B가 되고 B가 지금 계속해서 C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t가 무한대가 지나면 익스포넨셜 무한대분의 1 이렇게 돼버리니까 요거 없어지고 그다음에 K2-K1 이거하고 또 없어지고 결국은 얘는 얘가 돼버려요. 우리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얘를 그냥 통째로 아까 적분해서 이거 풀었는데 그렇게 안 풀고 얘 CA하고 CB를 구했으면 그냥 이놈에서 이거 두 개 빼주면 되죠. 그렇게 해도 얘가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걸 일일이 다 적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구한 A의 농도, B의 농도, C의 농도 이 세 가지 농도 가지고 또는 뭐 요거 이거 세 개를 쓰든 얘를 쓰든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A의 농도는 감소하고 있고 근데 감소하는 게 익스포넨셜 디크리즈를 해요. 그 이유는 A에 대한 1차 반응이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 다음에 B는 점점점 증가했다가 나중에 다시 감소해. 그래서 어떤 맥시멈이 되는 농도가 있고 그 맥시멈을 달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우리의 관심은 이 시간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때의 농도는 얼마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니까 바보같이 너무 오래 반응을 시키면 오히려 B의 농도는 줄어들고 원하지 않는 C가 잔뜩 만들어지게 돼요. 얘를 지금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B의 농도가 최대가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맥시멈 포인트를 찾아야 되니까 이거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한 게 0이 되게. 요거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네. 요 텀하고 요 텀 두 개 미분하면 거기 결과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0이니까 이거 다 없어지고 남는 게 요거 가로 안에 것만 남네. 그렇죠? 가로 안에 것만 남고 이거 정리하면 친절해라. 또 K하고 익스포넨셜 텀 분리해가지고
친절하게 정리하면 Tmax, B의 농도가 최대가 되는 그 시간, 그걸 우리가 Tmax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K2. K2는 뭐야? 원하는 놈이 원하지 않는 놈으로 바뀌는 그 반응의 속도 상수. 그렇죠? 그 속도 상수가 원하지 않는 반응의 그 속도 상수가 너무 커버리면 어떻게 돼? Tmax가 길어지죠, 지금. 길어져요. 자, 요거를 앞에서 구한 ABC의 농도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Tmax, 그때 Tmax에서의 여기가 Tmax라고 하면 그때 요 농도값, 요 농도값을 다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대입을 합시다. 대입을 하면 첫 번째 A의 농도 여기에 Tmax 대입한 거예요. Tmax 대입했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맥시멈 Tmax에서 A의 농도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식에다가 여기에다 Tmax 대입한 거죠. 대입하고 식을 정리하면 뭐 이렇게 복잡해. 식을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뭐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단순히 산수예요. 이거는 뭐 미적분도 아니고. 두 텀이 지금 경쟁을 해서 그러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하고 사라지는 거하고 그 두 텀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맥시멈 농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Cmax, C의 농도의 최대 Tmax에서 C의 농도의 농도값, Tmax에서 C의 농도값은 얘기한 것처럼 CA0에서 이거하고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굳이 수식을 쓰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어진 값들을 다 대입하면 그냥 그대로 이 값들 다 대입한 거예요. 앞에서 얻은 식에다가. 그럼 A의 농도, B의 농도, C의 농도가 다 T만의 함수로 표현됐죠. T만의 함수로. 그렇죠? 주어진 값 그대로 대입한 거고 그 다음에 Tmax 역시 앞에서 구한 식에다가 주어진 값 대입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충 3시간 나오네요. 3시간 정도 지나면 요 조건일 때 K1하고 K2 비교하면 우리가 원하는 놈 만들어지는 게 속도 상수가 크고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놈으로 가버리는 게 속도 상수가 좀 작아요. 그지? 그나마 뭘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우죠, 이게. 그럴 때 3시간 정도 지나면 맥시멈 농도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식들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식들을 이용을 해서 그린 게 앞에서 보여준 이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값, 그 맥스 값은 요 3.05를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죠. 요 세 개의 식에다. 그러면 값이 이렇게 나오고 이 값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던 오버럴 센시티비티하고 일들을 계산하면 되겠죠. 오버럴 셀렉티비티. 원래 정의식은 그 원하지 않는 놈의 이거 배치 리액터니까 배치 리액터니까 원하지 않는 놈의 몰수분의 원하는 놈의 몰수 요 비율이었죠. 그런데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이기 때문에 V나 V0가 같아요. 따라서 위아래다가 V0를 곱해주고 그래도 무방하지요. V0를 곱해줘도 무방해. 따라서 그 V0에 이거 잘못됐네요. 에이 잘못됐네. 요 위아래다가 V0 곱해도 잘못되진 않았어요. 잘못되진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식이 만들어지질 않았네. 여러분들 책에 보면 다짜고짜 그 농도의 비율로 써놨어요.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셀렉티비티가 정의가 몰수의 비율이에요. 원하는 놈, 원하지 않는 놈이 만들어지는 몰수의 비율.
따라서 다짜고짜 이 구한 농도 갖고 구하면 안 돼요. 만약에 리퀴드 페이즈 리액션이라고 하더라도 볼륨이 현저하게 바뀌는 거라면 여기가 V0가 아니고 V가 돼야 되겠죠. V. 그래서 시간 Tmax에서의 그 볼륨도 여러분들이 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세미 배치 리액터 이런 경우 계속 뭘 넣어줘. 그러면 리액션 믹스의 볼륨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뭐 농도에다가 볼륨 곱하면 그게 몰수니까 식은 이렇게 되고 결국은 이게 지워지고 그다음에 그 주어진 농도 우리가 계산한 농도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셀렉티비티 2.2 어이구 나쁘지 않네. 2.2 원하지 않는 놈들 대비 원하는 놈이 2.2배 정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Tmax에서 끄집어낸다면 그 다음에 오버롤 일드 역시 데피니션은 몰수 갖고 우리가 정의했었어요. B의 몰수 나누기 초기 A의 몰수에서 그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A의 몰수 뺀 거. 따라서 사라진 A 중에서 실제로 B로 바뀐 게 얼마나 되느냐 그 비율이죠. 그래서 요거 데피니션 내가 얘기하면서 흔히 화학 합성에서 얘기하는 퍼센트 일도와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오버롤 일도예요. 이것도 역시 뭐 그 볼륨이 안 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거 뭐 농도에다 V0 곱한 거하고 마찬가지니까 농도만 갖고 계산하면 돼요. 이거 어차피 다 지워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69 그죠? 퍼센트로 얘기하면 69% 0.69가 나와요.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아요. A가 사라졌다면 그 사라진 전체 A 중에서 69% 정도가 우리가 원하는 프로덕트로 바뀌게 돼요. 반응을 3시간에 끊으면 근데 뭔 이유에서건 더 딜레이가 돼갖고 뒤로 자꾸 밀려버리면 이 값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 값이. 그렇죠? 따라서 시간이 얼마나 뒤로 밀렸을 때 일드가 얼마나 나빠지는지 그 경향을 알고 싶으면 요 농도 앞에서 요 농도 식으로 다 구했으니까 얘네들 대입해갖고 식으로 표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워크업하는 세퍼레이션에서 프로덕트를 얻어내는 시간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얼마나 일드가 나빠지는지 그것도 경향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숙제로 한다면 숙제에다가는 매스캐드로 풀면서 그런 것까지 이렇게 보여주면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 문제를 풀었구나. 그런 느낌을 내가 받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질문. 컨버전이 뭐죠? 그것도 A가 사라진 만큼 B가 생기는 그 비율. 아니죠. 컨버전의 데피니션이 뭐예요? 아니면 그 B랑 C 다 합친 거. 컨버전의 데피니션이 뭐냐고. 공급한 A분의 반응한 A. 그거잖아. 그죠? 예를 들면 컨버전이 90%라고 하더라도 반응에서 사라진 A가 90%가 이제 넣어준 거 대비 90%가 반응을 해서 얼른 가버렸는데 그 90% 중에 90%가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 그럼 일드는 그지 같겠죠. 그래서 컨버전이 일드를 대변해 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일드 그럼 B랑 C만 나오면은 그 몰수로 따지면 N B랑 C랑 합친 거에 되겠네요. 다시. 아닙니다. 아니래요. 자, 또 질문 없으면 넘어갑시다. 두 번째 얘는 똑같은 반응이에요. 다만 반응기만 바꿔봅시다. 이번에는 CSTR로 바꿔봅시다. 똑같은 반응을 CSTR에서 해요, 지금. 그럴 때 엑스포트에서의 농도 그리고 스페이스 타임, 이게 타우래요. 타우, 스페이스 타임 타우를 이 CB가 맥시멈이 되기 위해서 스페이스 타임 타우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보려고 그래요. 이것도 아까 반응에 대한 넘버링은 앞에서 다 했으니까 그건 그냥 생략하고 먼저 몰 밸런스, 뭐 CSTR의 몰 밸런스
화학종 J에 대해서 대표식만 써놨지만 화학종 모두 다 고려해야 되죠. 그 다음에 rate law. 뭐 이거는 반응기가 바뀐다고 rate law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 식은 똑같아요. 똑같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stoichiometry. 이거 역시 리퀴드 페이지이기 때문에 볼륨 변화 없다고 보는데 이거 플로우 리액터니까 단순히 볼륨이 아니고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의 변화가 없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고, 농도는 몰수를 볼륨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이제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를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로 나누는 게 이제 몰수가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스페이스 타임과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 간의 관계는 이렇게 되죠. 여기가 원래 V인데 V나 V0나 똑같으니까 V0를 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몰 밸런스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여기 V 자리에다가 타우 곱하기 V0 집어넣은 거고, F는 CV죠. F는 CV. 그거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바뀌고, 지울 거 지우고 나면 결국은 몰 밸런스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스토이키오메트리에서 한 일은 요걸 구해낸 거예요. 요거. 근데 이게 화학종마다 달라요, 지금. 모든 화학종에 대해서 이 식을 다 써줘야 돼. 왜냐하면 A는 요 값이 0이 아니에요. A에 대해서는. 하지만 B와 C는 이 값이 0이잖아. 그죠? CB0와 CC0는 0이지만 CA0는 0이 아니고 지금 2몰 농도예요. 2몰 per 리터. 데시미터 3승. 그렇죠? 따라서 A에 대한 식은 이렇게 되고, B에 대한 식은 요텀이 0이니까 둘 다 그냥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네. 이제 각각에 대해서 풀어봅시다. 여기서 변수는 뭐예요, 지금? 이 모든 식에서 변수는 타우. 요 아래에 이제 컴바이닝 해야지. 아래에 없앱시다. 네. 컴바이닝해서 여기다 rate law, 앞에서 슬라이드에서 얘기한 그 rate law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집어넣죠. 마이너스 K1CA 요거 집어넣은 거고, 여기에는 이제 네트 레이트 들어가야 되니까, 아이고. 이거 먼저 합시다. 나온 김에. 이거 CA에 대해서 정리하면 요 식으로부터 CA에 대해서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RB 자리에다가 요 네트 레이트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선 CB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CA도 있잖아. 그죠? CA는 요거니까 얘를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써준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다가 CB, 여기서 구한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갖고 식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식 3개를 다 구했어요. A, B, C에 대해서 그 농도를 다 구했어요. 뭐의 함수로? 시간 t가 아니고 이번에는 스페이스 타임 t에 대해서. 그렇죠? 스페이스 타임 t에 대해서 우리가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 타임 t에 대해서 스페이스 타임이 얼마나 길어져야 B의 농도가 최대가 되는지, 그지? 스페이스 타임이 얼마나 길어져야 B의 농도가 최대가 되는지 또 미분해야 되겠죠? 요거 미분. 뭐 여러분들 잘 하죠, 이런 거.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가지를 미분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분자 미분한 거고, 여기는 요 녀석 미분한 거고, 여기는 요거 미분한 거, 이 세 개의 텀이 나온 거죠. 아유, 친절도 해라, 진짜. 내가 너무 과도하게 친절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이거 분모 그냥 통분한 거예요. 통분하느라고 위아래다가 통분해 준 거고, 그런 다음에 이거 뭐 한 거야, 지금? 뭐 하여간 식 정리한 거예요. 요 텀하고 요 텀 정리했네요. 두 개 합쳐갖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게 0이 돼야 돼.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겠죠. 이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요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남는 게 식이 이렇게 돼.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오른쪽 걸 오른쪽으로 이양한 거예요. 두 번째 텀은 오른쪽으로. 식이 이렇게 되고. 이것도 풀어 헤쳐야 되겠네. 그죠? 우리가, 맥시멈 타우,
언제 B의 농도가 최대가 되는지 그 타우를 구해야 되니까 다 풀어헤쳐서 지울 거 지우고 정리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돼요. 그죠? 타우 맥시멈 값은 이렇게 돼. 결국은 뭐야? K1, K2 값이 크면 클수록 타우 맥스 이 값은 작아지네요. 그렇죠? 작아져요. 그래서 이것도 타우 맥시멈 값을 앞에 있는 식들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B의 농도 타우 맥스 값을 여기다 대입했고 여기다 대입했고 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 그냥 식이니까 B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A 구해야 되겠죠. A도 마찬가지로 구하면 되지. 내가 만들다가 이제 귀찮았나 봐요. A, 앞에서 구한 A식에다가 타우 맥스 대입해서 정리하면 되겠지. 그리고 C는 CA0에서 CB 맥스 빼고 CA 맥스 빼고 빼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다 했다고 치고 이제 주어진 값 갖고 계산해 봅시다. 타우 맥스 앞에서 구한 여기에 값들 집어넣은 거예요. 조금 아까 3.0 몇이었죠? 배치 리액터? 3.08? 3.0 몇이었어 하여간 06? 네. 3.06이에요? 05, 3.05였는데 살짝 늘어났네. 살짝 늘어났어요. 맥시멈에 도달할 수 있는 스페이스 타임이 3.16. 근데 이거는 스페이스 타임이죠. 그냥 시간은 아니고 스페이스 타임.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CSTR 볼륨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리고 플로우 레이시,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시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 시간으로 환산하면. 그래서 이거 이제 A에다 대입해 준 거지. 이게 아까 얻은 A식이죠. 거기다 Tmax 집어넣어서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B 다 대입했고 C 얘에서 이거 두 개 빼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요거 계산해 봅시다. selectivity. 요번에는 몰라 플로우 레이트의 비율이죠. 플로우 리액터니까 selectivity의 정의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V0가 일정하기 때문에 농도로 표현하면 그냥 농도의 비율하고 같은 거예요. 몰라 플로우 레이트의 비율이나 농도의 비율이나. 계산했더니 1.6이야. 아까 얼마였어요? 2점 몇이었는데? 2.2. 아이고. selectivity가 나빠져 버렸네. 그죠? CSTR을 쓰니까. yield. 당연히 나빠졌겠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계산해 봤더니, 아까는 69였는데, 그러니까 0.69였는데, 0.63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냥 내친 김에 컨버전까지 계산해 보면, 아까 질문했던 친구처럼, 지금 이렇게 달라. 컨버전은 요거예요. 넣어준 놈 중에, 반응한 놈. 따라서 FA0 빼기 FA니까. 컨버전 계산하면 61%. 61%가 어디론가 반응을 해서 사라졌어요. 그 어디론가가 꼭 우리가 원하는 B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배치 리액터에서 얻어진 값들보다 작아요, 이 값들이. 그래서 이 문제라면 CSTR을 쓸 게 아니고 차라리 배치 리액터를 쓰는 게 나아요. 두 가지만 있다면, 우리가 리액터가 두 가지가 있다면. 순전히 그냥 셀렉티비티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도와 셀렉티비티 측면에서만 본다면. 자, 마지막으로 이 똑같은 반응을 만약에 PFR에서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PFR에서 한다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PFR에서 하면 식은 수학적으로 배치 리액터에서 얻은 것과 똑같아요. 배치 리액터에서 이 똑같은 반응이 PFR에서 일어난다면 배치 리액터에서 얻어진 결론과 똑같은 결론이 얻어집니다. 다만 타임 t가 스페이스 타임 타우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왜 그런지 봅시다. 몰 밸런스. 이게 PFR의 몰 밸런스죠. 그 다음에 레이트 로. 요거죠. 이거는 레이트 로는 리액터 타입에 상관없이 계속 똑같아요. 그 다음에 스토이키오메트리.
스토이키오메트리 때 이제 플로우 리액터이기 때문에 아까 CSTR에서 했던 것처럼 요 식을 가지고 이제 하면 되지. 그래서 결국은 요 몰 밸런스 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요 부분에 F 대신에 요걸로 바꾼 거예요. 그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그 농도로, 그리고 볼륨 V 대신에 볼륨메트릭 플로우 레이트가 스페이스 타임 타우로 바꾼 거고, 여기 요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요거 얘네들. 자, 그러면 결국은 디자인 이퀘이션이 다 농도로 표현된 식의 모양이 요렇게 돼. 지금 내가 귀찮아 갖고 A, B, C에 대해서 안 썼지만 어때요 이게? 뭐하고 똑같아 요 식이? 네, 배치 리액터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그냥. 다만 변수가 시간이 아니고 스페이스 타임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요 타우가 T에서 타우로 바뀌었을 뿐이지 완전히 다 똑같아. 이제 여기에다가 이거하고 이거 컴바인 할 거 아니에요. 얘하고 얘 컴바인 하면 모든 식이 배치 리액터하고 다 식이 똑같아져 버려요. 이 경우에는. 따라서 결론은 배치 리액터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값들이 얻어져요. 다만 그때 시간 Tmax가 아니고 타우max가 같은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그림을 하나 봅시다. 이거는 어떤 알코올로부터 알데히드를 만들고 이 알데히드로부터 어떤 프로덕트를 만드는 반응이에요. 통상 아마 이 프로덕트는 카복실릭 애시드일 것 같아요. 내 축으로는 뭐 책에 뭐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흔히 산화시키고 추가 산화시켜갖고 카복실릭 애시드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럴 때 이 그림은 뭐냐면 여기가 컨버전이에요. 0부터 1까지 컨버전. 그 다음에 이쪽이 yield라고 돼 있긴 한데 책에 보면 요 값이에요. 요 값. 이 값은 우리가 얘기하는 오버롤 yield나 이런 게 아니죠 지금. 넣어준 A의 그 초기 몰수분의 B의 몰수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yield는 뭐야? CB 나누기 CA0 빼기 CA죠. 분모가 CA0 빼기 CA여야 돼. 따라서 이거는 퍼센트 yield예요. 퍼센트 yield. 아마 이 그림을 보고한 어떠한 학자는 그냥 화학적인 관점에서 합성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퍼센트 yield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건데 이 그림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요 각각을 A, B, C라고 할 때 이걸 PFR에서 반영을 하면 K1하고 K2의 요 비율에 따라서 K1하고 K2의 비율이 11대, 1.41대, 0.1대 세 가지 경우를 보여줘요. 지금. 그래서 K2가 10배나 커. 여기서 1로 가는 게 10배나 크면 뭐예요? 알데히드는 잘 만들어지는 천천히 만들어지는데 알데히드에서 프로덕트로 가는 게 굉장히 빠른 거죠. 이게 어떤 경우야? 원하는 프로덕트 B를 얻어내기 좀 난감한 경우죠. 근데 반대의 경우 10분의 1로 느려요. K2가 오히려 느려. 여기서 1로 오는 게 빠르고 10배 빠르고 그러면 뭐 아주 뭐 이게 퍼센트 yield로 봤을 때 한 80%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얘하고 얘는 정반대의 경우인데 이게 뭐 거꾸로 10배로 얘가 그 K1이 느리고 K2가 빠르다 그랬더니 이건 뭐 yield가 거지 같아.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죽어 있죠 지금. 이런 경우 우리가 그때 사실 뭐 얘기할 때 이런 거 얘기했었어요. 물리학부 시간에. Cauchy Steady State Approximation. 그렇죠? 지금 아까 인테그레이팅 팩터 써갖고 미분한 경우 그나마 이거는 그 상미분 방정식 푸는 게 간단한 인테그레이팅 팩터 가지고 이제 저기 미분이란다. 그 미분 방정식이 풀렸었지. 하지만 복잡한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거 피해갈 때 Cauchy Steady State Approximation 해갖고 했었잖아. 중간체의 농도는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때 그 중간체 농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게 어떤 경우였어요? 이런 경우에요. 이런 것처럼. 그죠? 중간체가 만들어지는 속도 상수에 비해서 요 사라지는 속도 상수가 훨씬 커. 그랬을 때 뭐 대충 얼추 안 변한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풀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말 나온 김에 그냥 얘기 꺼내는 거고. 자, 이와 같이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일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달라요. 지금 얘하고 보세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여기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는데 실선은 수식에 의해서 예측한 거고 이 점선이 실험 데이터예요. 그랬더니 1.4일 때 K1하고 K2의 비율이 1.4일 때 이 실험 데이터가 아주 잘 맞고 있잖아. 그렇죠? 따라서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떤 주장을 했겠어? K2. 뭐 둘 다 속도 상수가 비슷하긴 하지만 두 번째 반응의 속도 상수가 좀 크다. 뭐 이런 얘기 했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기말고사는 6월 17일 날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봅니다. 시험 범위는 중간고사 이후 전부 다. 마지막 숙제는 다음 시간에 그 번호를 줄게요. 자, 여기까지.